얼마 전 청량리역 롯데캐슬 분양이 있었죠. 평당 2,600에서 2,80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이 됐었는데 강북에서는 상당히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84타입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 정도였고 102타입이 11억에서 13억 정도였으니까요. 9억 이상 아파트 분양권은 이 중도금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 16대1, 최고 경쟁률 84H타입이 74대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체 청량리역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경쟁이 뜨거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량리역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해 있는데 역 이름은 청량리역인데 행정동은 전농동이니 좀 의아하죠. 청량리역의 과거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량리 588이라는 집장촌으로 유명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산 완월동 그리고 대구의 자갈마당과 함께 전국의 3대 집장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니 저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울에서는 이 원타 집장촌이었던 청량리 588이 2004년에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점차 쇠퇴해갔습니다. 현재는 모두 철거되고 최고 층수 65층의 주상복합 건물이랑 호텔, 백화점, 공연장 등을 갖춘 랜드마크 빌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 이 청량리 588 집장촌이 철거하게 되면서 거기서 일을 하던 여성들이 철거 현장에다가 글을 남겨가지고 화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량리 588을 이용해주신 아저씨와 오빠들 그동안 성원에 감사합니다. 청량리 영업 종료, 아가씨 주민들 일동. 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 것 같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겠거니 하고 청량리 집장촌이 사라지면 다들 어디론가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들도 그동안 좀 찾아온 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라도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묘한 감정이 드네요. 안타깝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아닌데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한 마음입니다. 모든 재건축, 재개발에는 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사항을 잘 풀어내야 사업 추진이 되죠. 집장촌이었던 이 청량리 4구역의 이해관계인들은 토지 건물 소유자와 이 집장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집장촌에는 건달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량리 4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합원 방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행사와 건설사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건설이 청량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당히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었고 사업 시행자는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3도시건설이라는 이 시행사가 공동 시행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3도시건설이라는 건설회사는 일반적인 이런 우리 회사가 아니고 이 집장촌을 관리하던 이 건달 두목이 만들어 놓은 회사였죠. PD수첩에서 나왔었는데 이곳을 관리하던 건달 조직이 그동안 관리하면서 매달 또는 이렇게 분기별로 상납금을 받고 이 철거할 때는 이 조폭 두목이 건설회사를 세워서 재개발 보상금 270억 원 정도를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하던 업주들과 여직원들은 거의 돈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집장촌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재개발 재구축 단지보다도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이곳에는 지난 19년 7월달에 아파트 청약 실시하게 됐는데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면서 완판을 시켰는데 만약 9억 이상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시행이 됐다고 하면 이보다 경쟁률은 더더욱 치열했을 겁니다. 이 10억대에 그다지 저렴하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청량역은 크게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철도 개통 호재와 두 번째는 청량역 인근의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청량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철도 노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청량역은 현재에도 지하철과 철도 노선이 4개나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 ITX, KTX 강릉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GTX B노선과 C노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 그리고 면목선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총 8개의 노선이 다니는 초광역 역세권이 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울의 1호선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지하철 1호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서울 내의 짧은 구간보다는 서울 수도권을 크게 보고 주요 도시를 잇는 그런 역할을 갖습니다. 지금은 이 강남이 최고의 경제 요충지이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강북의 4대문 안에 가장 중요한 입지였었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종로를 중심으로 이 위로는 의정부와 동두천, 아래로는 영등포 구로를 거쳐서 군포, 수원, 오산, 평택, 천안까지 있게 됩니다.
경춘 ITX와 KTX 강릉선 역시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니까요. 춘천, 강촌, 가평 등 가까운 강원도 여행을 많이 할 때 이용하는 이 경충선은 청량리역에서 망우역까지는 중앙역, 망우역에서 춘천역까지는 이 경충선인데 청량리역에서는 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 두 개의 노선을 서울에서 이동할 때는 중앙선이라고 하고 강원도까지 이동을 할 때는 경충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7080 세대한테 이 춘천에 가져다 주는 느낌은 남다르죠.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노래를 들으며 김밥이랑 삶은 계란을 까먹으면서 떠났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니까요. 그 출발점이 바로 청량리역이었을 거고요. 물론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네요. 우리나라 경제 1번지인 강남을 지나가는 이 노선은 분당선 하나인데 이마저도 하루에 9개 정도밖에 열차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두 시간에 한 대꼴로 편성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배차 시간이 터무니없이 길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동대 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차편을 10분에 한 대꼴로 편성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로 용량의 문제로 당장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GTX 신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대로 2021년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27년도, 28년도에 완공이 되겠죠. 최근 예타를 겨우 통과한 B노선 역시 신호선보다는 2년 정도 늦어질 거고요. GTX B노선 신호선이 완공이 될 2020년 후반이나 2030년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청량리역의 교통망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량리역 개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주의해서 봐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GTX 노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아까 신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엄청난 접근성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열차를 이용하는 가격인데 아직 GTX 노선을 이용하는 가격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는 3,000원 전으로 나올 것이다, 아니다 5,000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각각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대로 나오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이 가격이 좀 높게라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개 노선이 추가가 돼서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총 8개 노선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교통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서 사실 2개 노선이 면목선이랑 강북 횡단선은 경전철인데 다른 노선들에 비해서 청량리역의 입지를 더 강하게 해주는 정도가 약합니다. 이 경전철 노선의 배경 자체가 서울의 교통 소외 지역을 복지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하지만 일단은 GTX BC 노선이 환승역이 들어오는 만큼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호재니까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지사입니다. 청량리역에 눈여겨봐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주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들입니다. 최근 청량리역 인근에 한양 수자인, 해링턴 플레이스, 롯데캐슬 스카이 이 3개의 주상복합들이 모두 분양을 했죠. 전매 제한은 걸려있지만 청량리역의 대장주인 이 롯데캐슬은 이미 수억의 프리미엄이 잠재되어 있죠. 근처에 답심리 뉴타운 대표 주자인 레미안 크레시티 84 타입이 이미 11억이 넘어갔으니까 청량리역 앞에 주상복합들 시세는 그에 비교해서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올라가니까 개발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청량리역 일대는 특히나 재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청량리 6, 7, 8구역, 제기 4, 5, 6 구역 등이 잡혀 있고 그 위로는 이문 휘경 뉴타운도 계획 중인 곳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 청량리역 바로 북측에 미주 아파트가 78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지금 조용히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개발을 거의 반강압적으로 막다시피 해서 추진 속도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이 정부나 지자체는 이 개발을 막고자 하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분명히 사업성은 있으니까 사두면 좋을 것은 분명한데 이미 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해보자니 정부에서 사업 허가를 빨리 안 해주면 잘못하면 내 돈이 오래 묶일 것만 같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죠. 재미있는 건 이 서울시에서 롯데캐슬 스카이 부근에 골목 일부를 남겨가지고 청량리 620이라는 문화역사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건물 3채하고 목조 건물 11채가 남아있는데 이 낡은 건물들이 뭐냐면
옛날 성매매업소, 쪽방, 여인숙 쪽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문화보존을 한다면서 청량리 620이라고 하는 여행자 마을을 만든다고 하니 재개발 관계자라든지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확 털어버리고 싶은데 이 소식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서울시에서는 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청량리 620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꼭 추진을 할 테니까 잔말 말아라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실제로 개포주공 4단지에서도 낡은 건물의 일부를 보존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남겨두고 공사를 하고 있죠. 미래유산을 남기는 취지에서 고층 아파트 한가운데에 낡은 건물 2동을 남겨둔다는데 굳이 미래유산을 이런 방식으로 남기는 게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어려운 걸 해내고 맙니다.